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어느 정도 앞부분까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의 함수 파트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알기 위해선 일단은 수학의 함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수학의 함수, 예를 들어서 fx는 2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fx, 변수 x를 매개체로 해서 2x 더하기 2가 계산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fx에다가 x에 2를 넣었다 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 더하기 2가 매개체인 x에 2를 넣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x에 3을 넣었다 라고 한다면 매개체인 x에 3을 넣고 2 곱하기 3 더하기 2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gx는 2f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를 정했다고 합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2 곱하기 fx에다가 2, 즉 x라고 하는 매개체를 계산하고자 하려면 fx에 들어가서 x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g에 2를 넣었다고 한다면 2에다가 g에 2가 fx에 2가 들어가겠죠. x에 2가 들어가서 2 곱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 fx 함수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가지고 gx가 실행이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x라고 하는 거였죠. x, 매개체라 그랬죠. 2, 3. 얘를 갖다 우리는 매개변수, C 언어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야기할 때 매개변수가 이 얘기입니다. fx를 계산할 때 그 x값 있죠. 얘를 매개변수, 즉 여기 있는 x가 매개변수. 그 다음 또 하나, 계산하고자 할 때 gx를 계산할 때 fx가 호출되어서 fx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gx가 연산이 되고 있죠. 그 실행된 함수의 결과값, 얘를 반환값, 리턴값 이렇게 부릅니다. 반드시 매개변수 반환값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서 C 언어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구조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문제를 수행하는데 하나하나의 절차를 구조화, 정말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은 이 구조화를 참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프로그래밍 구조화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명령어 단위로 쪼개진 것 중에 반복되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반복되어지는 명령들을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 함수를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정의 내린 이 함수명을 내가 불러올 때마다 그 명령어가 실행되게끔 하는 것,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본 개념이고 기본 원리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지금부터 설명할 세 가지 기본 구조에서 파생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긴 코딩이라도요, 이 세 가지 기본 구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구조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단순한 문장이 출력되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가 void 매개변수가 없고요, 반환값, 리턴값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메인 함수에서 함수명을 호출함으로써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있는 문장을 출력해주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매개변수를 통한 단순한 연산과 출력.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매개변수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매개변수, 이 매개변수 n이라는 거는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명을 호출할 때 int형의 숫자를 가지고서 가라 이거예요. 자, 여기 x가 1로 가는 거예요. x값을 이용해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는, 이게 두 번째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매개변수가 있어요. intn이라고 하는 매개변수는 함수명을 호출할 때 x를 가지고서 1로 들어가서 얘를 가지고서 콩작콩작콩작 함수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다 하게 되면 return 하고서 p라고 하는, p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p가 다른 변수 q의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썼죠. 메인 함수를 열고 코딩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 main void, 여기가 얘가 반환값, 리턴 값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메인 함수를 실행해서 그냥 출력하고 끝났지 얘를 다른 곳으로 호출하고 다른 걸 불러오는 건 하지 않았어요. 메인 함수가 지금은 하나지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메인 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가 있고, 또 리턴 값이 아니라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불러오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int를 넣었다, 리턴 값이 0 이렇게 되면 리턴 값이 따로 없다, 그런 의미예요.
int를 안 했으면 이것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int를 했어, 그럼 이렇게 해야겠죠. 자, 메인 함수를 넣었어요. 정수용 변수 x를 하나를 선언을 하고요. printf 하기를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입력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한 줄 띄고 printf 하기를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요 숫자 하나를 받을게요. scanf 해가지고요 데시말 값은 n%x로 들어가겠죠. 입력된 숫자는 %d입니다. x 값이겠죠. printf 하기를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요거를 한번 반복을 했어요.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5를 넣었어요. 입력된 숫자는 5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구조화를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거 얘기했었죠. 반복되는 걸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를 해서 그 정의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요거겠죠. 매개 변수 어떤 거를 매개체로 얘를 불러오느냐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다. 이것을 C 언어에서는 void, void로 표현을 합니다. 리턴 값이 따로 없이 지금처럼 단순한 문장 출력이다. 요거의 리턴 값도 특별한 값이 없다. void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작게 해볼게요. void high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얘는 매개 변수가 따로 없다. 앞으로 이걸 만들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메인 함수 앞에 위에 만들 때는 이것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함수 원형이 이게 만들어져 있다면 메인 함수 뒤 어딘가에다가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해도 되고 위에다 해도 되고 요 얘기예요. void 그 다음에 함수를 열어줘야죠. printf 하기를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이렇게 갖다 썼어요. hi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단순 출력하고 그 결과 어떤 걸 끄집어낼까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단순한 출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void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를 지우면 되겠죠. 여기는 얘도 hi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 부분은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구조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5 입력된 숫자는 5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아까랑 결과값이 똑같죠. 자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아까 void hi void 함수 원형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잘라 가지고 메인 함수 뒤에다가 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메인 함수 뒤에다 놨죠. 실행을 해보면 5입니다 처음엔입니다 라고 요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함수 원형 선언을 내가 안 했다 생략했다라고 해볼게요. 주석 처리하니까 안 읽겠지요. 이렇게 되고서 F고 실행을 하게 되면 hi라는 함수가 어디 있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 함수 원형 선언을 하게 된다면 메인 함수 뒤에 와도 되고 메인 함수 앞에 와도 된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원형을 선언을 하고 코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scanf를 받았어요. 받은 숫자 갖다가 뭔가 쿵작쿵작 하는 걸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함수로 설명을 할 때 gx는 e fx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fx를 호출하는 거였잖아요.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g에 2를 넣게 되면 여기에 2를 넣고 매개 변수 x에 2를 넣고 연산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개념을 함수로 적용해 본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x를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 매개 변수 이 부분이 int형 숫자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 출력이다. 단순 출력이 되고 끝날 거니까 얘는 void가 되겠죠. void input num 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어요. 매개 변수는 int n 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이제 아까 말한 함수 원형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 아래다 놔도 돼요 물론. 근데 지금은 위에다 한번 놔볼게요. void input num int n을 갖다가 이번에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이제 함수를 만드니까 함수를 열어주는 거죠. 보기 좋게 여기를 띄울게요. x가 1위로 온다고요. 입력된 숫자는 %d입니다 하고서 여기 x잖아요. 이 x가 요 x가 1로 온 거잖아요. 근데 이 x를 받기를 int n 요 자리가 x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n이 되겠죠.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건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 요 자리에 input num 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x를 가져가고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scanf에서 멈춰 있는데 내가 5가 x의 주소로 갔습니다. input num 이라고 하는 함수에는 이 5를 가지고 가세요. int n 자리에 x가 오겠죠.
5를 받게 되면 이 5가 이 n 부분에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력된 숫자는 %d입니다. 여기가 x값, 즉 n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실행을 해서 보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5 하게 되면 입력된 숫자는 5입니다. 깔끔하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하이 다음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내가 매개 변수를 10을 넣어봤어요. 실행을 해서 보면 내가 5를 넣습니다. 5가 여기에 의해서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input num에 5를 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 엔터를 하게 되면 입력된 숫자는 5입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하이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나왔고요. 입력된 숫자는 10입니다. 예에 의해서, 그죠? 예에 의해서 input num 10 매개 변수 10을 가지고 이리로 가라. n 값은 이제 10이 됐죠. 10, 그러므로 입력된 숫자는 1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또 할 수 있겠죠. 1000이라고 한다면 5를 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 요게 사용자 정의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지우고서요. 자, 조금 좀 크게 볼게요. 이 자리에서 입력된 숫자를 두 번 합하면 요건 어때요? n 더하기 n이 되겠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n 실행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5 하게 되면 5입니다. 입력된 숫자를 두 번 합하면 10입니다가 나왔죠. 여기까지는 뭐 똑같은 구문이죠. 자, 이번에는요 조금 좀 다르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입력된 숫자를 두 번 합하면 d입니다. n 더하기 n이라고 그랬죠. 내가 5를 했다면 5가 5 더하기 5 여기는 10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리턴 값으로 받아가지고 메인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void가 아니라 리턴 값이 있으니까 int가 되겠죠. int. 자, 이런 형태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세 가지 형태 중에 세 번째가 있었어요. 여기에서요 int와 int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얘는 밑에 메인 함수에서 요 변수 x를 받아가지고 n으로 왔어요. 여기에는 x 값을 받아가지고 n으로 왔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얘를 sum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return sum, 아까 두 번째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를 리턴으로 메인으로 보내려고 해요. 여기에 리턴을 1로 보낸다고요. return sum, 거기는 n 더하기 n이 되겠죠. 그 다음 얘가 1로 가가지고 변수 q에 들어간다고요. 반환값은 반드시 새로운 변수 q에 들어간다.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n 더하기 n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즉 int sum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sum은 뭐냐면 n 더하기 n이 되는 거예요. n 더하기 n의 형태로 가고 이 부분에서 리턴 되기를 sum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요. 작게 한 다음에 이 값이 x를 넣은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 얘가 sum으로 치환이 된다는 거예요. sum 값으로, 리턴 값으로. 그래서 치환된 이 값을 갖고 올 변수가 필요하겠죠. 합이라고 합시다. 합이라면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합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int x와 합을 가지고 있고 하이가 실행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5를 가지고 1로 가는 거죠. 여기 함수에서 갑니다. 5를 가지고 갔어요. 5가 여기 있죠. 그러면 입력된 숫자는 n입니다. 5입니다. 하고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5 더하기 5, 10이 됐네요. 자, sum이 이 변수의 값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 함수는 리턴 값으로 치환이 돼요. sum으로. 그래서 합은 10이 되겠죠. 그리고서 high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결과값을 받은 합을 출력해 볼게요. 입력된 숫자를 두 번 합하면 %d입니다 하고서 \n %d 값은 합이죠. 합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5 하게 되면 입력된 숫자는 5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숫자를 두 번 입력하세요. 여기 있고요. 스캔F를 받아서 x를 가지고 input num 함수를 가지고 불러오는 거죠. 여기서 합을 합하면 10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얘기할 때요, 제가 세 가지 형태를 얘기했잖아요. 반환값은 void, 매개 변수가 void, 반환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형태. 그 다음 두 번째, 반환값은 따로 없어요. void.
하지만 매개 변수는 숫자 int형이 있어요. int를 가지고서 뭔가 활동을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 세 번째, 리턴값, 반환값도 int형. 그 다음에 매개 변수도 int가 있어요. int가 물론 한 개,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한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int형의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형태를 복합적으로 담은 단순한 구조에 한번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우고서 여기다가 함수 원형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리턴 값이 따로 없어요. c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매개 변수도 따로 없습니다. 자, 이거 만들게요. 또 하나, 이번에는 어떤 수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수까지 출력되게 할게요. print num에다가 입력받을 거다 int x 값을 하나 입력받는다고 할게요. 리턴 값이 있습니다. 입력받은 수까지의 합, 요거를 제가 함수를 만들게요. 함수의 원형을 선언을 하게 되면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 뒤로 함수를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이게 선언이 안 될 때는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쭉 먼저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온다 그랬죠. 이번에는 void를 만들어 볼게요. 단순히 줄을 출력을 하고요. 숫자를 출력, 문장을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메인 함수에다가요, call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 call 이렇게 한다면 숫자를 출력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두 번 출력되겠죠.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돌아가는 걸 확인했어요. 메인 함수에서 아까 제가 int void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메인 함수가 지금은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하나만 다루지만 메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역시 메인 함수도 반환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개 변수는 없지요. 반환 값이 있대네요. int.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return 0을 해주면 요 반환 값이 return 0과 호응을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메인 함수는 일단 그대로 두고 void print num 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void print num intx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수를 입력받아 그 입력받아서 1부터 그 숫자까지 출력하는 거. 우리 전 for 함수 때 많이 했었죠. 한번 해볼게요.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해야 되겠죠. i가 1부터 x까지 위에 입력받은 x까지 출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퍼센트 데시말. 자, 백슬래시 n을 하게 되면 밑으로 한 줄 하나 내려가겠지만 지금은 백슬래시 n을 안 했기 때문에 옆으로 가겠죠. 1, 2, 3, 4, 5까지 이렇게 내가 5를 입력했으면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다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num에다가 내가 5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결과가 call 함수에 의해서 숫자를 출력하고 1, 2, 3, 4, 5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를 내가 만약에 10을 넣었다 하고서 다시 컴파일을 하면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반환값이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매개 변수까지 합을 반환시켜 볼게요. print sum 해서 int 이번에는 y 값으로 받을게요. int i를 선언을 하고 i까지의 합을 담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 sum은 초기값은 0이겠죠. for i가 1부터 작거나 같다 y까지,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똑같은 논리죠. 하기를.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i가 있는데 여기 있는 i 충돌되지 않을까?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i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 함수 내에서만 도는 지역 변수, 여기서만 도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um은 sum 더하기 i가 되겠죠. for 함수 할 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for 함수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환값이 있어야 되겠죠. return sum 값을 돌려줘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print sum 3을 가지고 왔다고 할게요. 그런데 print sum 3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print sum 3을 하면은 여기에서 return 값이 있거든요. return 값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return 값, 자, 변수를 선언합시다.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서 result는 print sum, 자, 이 값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print sum 3을 가지고서 함수를 돌고서 여기에서 얘로 치환이 돼서 3이 result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result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3까지 합 퍼센트 데시말 값 result였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조금만 작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print sum, 내가 여기서 3을 가지고 갑니다. 3을
3이 1로 올라가죠. 3이 됐습니다. y는 3. 그러니까 여기는 3까지 되었어요. 1부터 3까지 합을 구하죠. 이 합이 썸에 들어갔어요. 1부터 3까지 합 1, 2, 3, 6이죠. 6이 리졸트에 들어갔네요. 6이 썸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썸 값은 얘와 치환이 된다고요. 얘는 이제 6이 된 거예요. 리졸트에는 6. 오른쪽이 왼쪽으로 6이 리졸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까지의 합은 6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3까지의 합 어디죠? 3까지의 합. 보기가 안 좋네요. 자, 여기서 한 줄 띄는 게 낫겠네요. \n 3까지의 합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형태를 복합적으로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해서 거기까지의 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의 합이라고 했어요. 내가 스캔F로 받아볼게요. my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받고 여기다가 scanf %d myNum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result 2라고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result 2는 print sum myNum을 가지고서 올라가서 result 2를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써볼게요. 3까지 합이 아니라 %d까지 합 %d myNum까지의 합 result 2가 된다고요. 자, 볼까요? 숫자를 출력했어요. 하고 3까지 합 6이 나왔어요. 어디까지 합? 내가 5를 했어요. 5까지 합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대로 조금만 매끄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windows.header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슬립 함수를 한번 가져볼게요. 타임 딜레이라고 그랬죠. 시간 지연.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각자다가 여기다가 자, 슬립 1초를 쉬어라. 자, 얘를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요. 얘를 각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숫자를 출력하고 1초 후에 하나하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도 있었네요. 프린트의 합 요 사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나올 것 같아요. 되고 출력되고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자, 10까지의 합 그러면은 55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여기다가 include con io 헤더 파일을 넣어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return 앞에다가 get character 함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행 파일이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 cpp 파일 말고 F9 컴파일을 한 다음에 F10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 실행 파일만 어느 친구에게 주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고자 할 때 소스 코드가 없이 실행 파일만 가지고서 exe 파일만 가지고서 실행할 때 getch 파일이 있어야만 마지막까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멈추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 여기서 마지막 출력이 됨과 동시에 그냥 꺼져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getch 파일을 넣어줍니다. 한 번 더 입력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숫자를 출력되고 하나하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하고 싶었던 아주 기초 단계의 C 언어에서는요, 더 확장되는 사용자 정의 함수나 더 확장되는 내용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C 언어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냥 쭉 훑었다. 정말 기초만 쭉 훑었다 정도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대로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C 언어 괜찮네,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C 언어에 관련된 책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고급 중급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C 언어 아주 기초 강의, 맨 처음 C 언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